자, 이름을 입력받아서 변수에다가 입력을 받은 걸 저장해놨다가 저장한 걸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하시고요. 저희가 클래스 한 개 만들게요. 클래스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네임을 입력받았다가 네임 입력받아 input name input name name and print 출력한다. 저장했다가 출력한다. 네. 클래스 이름이 아주 유치찬란하게 길죠? 근데 이제 확 와닿죠? 그죠? 네, 확 와닿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되셨나요? 자, 메인 한 개 만들게요. 메인 한 개 만듭니다. 피니시 누를게요. 피니시 눌렀습니다. 그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지금 이제 여기 이름을 입력을 받아야 돼요. 1번 이름을 입력받는다. 이름을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 키보드로 입력한다. 키보드로 입력받는다. 입력받는다. 그 입력받은 거를 이제 입력받아서 저장을 하겠죠. 입력받아서 저장한다. 변수에 저장한다. 변수에 저장한다. 저장한다. 2번은 그냥 출력한다. 자, 그 키보드로 입력을 받으려면 저희가 입력하는데 그냥 우리가 입력받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으로 입력받는 거는 코딩에서 입력받지 작성하지 않으시고요.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거는 무엇을 사용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API 보겠습니다. API. 자, 저희가 자바 API 보면 java.lang 밑에 시스템 보겠습니다. 시스템 보시면 필드 부분에 in이 있습니다. in 스탠다드 인풋 스트리밍. 얘가 인풋 스트리밍이니까 얘가 키보드를 입력받는 거구나. 아시죠? 얘를 이용해서 입력받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키보드를 입력받는 것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입력받는 걸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려면 좀 길게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iO에 있나? 한번 친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객체를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쓴다. 이게 입력받는 객체. 저희가 입력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객체를 한 개 선언을 해야 돼요. 입력 받기 위한 객체. 시스템 인을 쓰시는데요. 그 객체가 스캐너라는 객체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둘게요. 물론 이제 java.util에 있네요. java.util에 스캐너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임포트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위치가 틀리죠? 자바 밑에 현재 위치이거나 LA인지 위치는 임포트를 안 해도 된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시고요. 임포트를 하실 때 util 안에 있는 거, util 안에 자바 util 안에 보시면 클래스들이 많은데 이 클래스를 다 쓸 것 같으면 여기다가 별표를 쓰셔도 돼요. 별표를 쓰셔도 돼요. 다 써가지고 이제 임포트 다른 거는 이제 전부 다 통일적으로 전부 다 하겠다. 그럼 별표를 쓰셔도 돼요. 교재에 보면 별표 쓰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따로따로 한 개만 써요. 별표를 쓰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찾겠죠. 일단 클래스 쓰는 게 있나 없나 찾겠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냥 스캐너라고 쓰면 스캐너 꼭 찍어서 이거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번호로서 임포트 쓰는 걸 좋아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떤 교재들은 그냥 별표 써가지고 뭐 대부분 다 쓸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별표 써가지고 사용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임포트가 이제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다른 것도 임포트를 해야 된다면 이제 또 쓰면 또 생기는 거죠. 임포트 한 줄씩 더 생기게 됩니다. 자, 쓰시고요. 한칸 띄세요. 한칸 띄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 번 더 누르시면 스캐너하고 소문자가 납니다. 소문자는 무슨 이름이라고요? 변수. 보편적으로 타입을 소문자로 써가지고 변수 이름을 만듭니다.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보편적으로 자바에서는. 그래서 스캐너 엔터 치시면 소문자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앞에 게 스캐너. 예, 클래스인데 타입이에요. 타입, 변수 타입. 그리고 이거는 변수 이름. 되셨나요? 이 앞에 대문자니까 참조형 변수. 스캐너라는 참조형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지금 현재 이 클래스니까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야 실행이 돼요? 안 올라와도 실행이 돼요? 올라와야 실행이 된다. 이꼬로 실행할 때 쓰는 키워드 new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스캐너 나옵니다. 스캐너. 그리고 시스템.in이 인풋 스트리밍이거든요. 인풋 스트리밍 이걸 이용해서 쓰겠다. 엔터 쳐주시고요. 여기다가 시스템.in 이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키보드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이죠. 키보드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키보드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얘가 스캐너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 조금 더 쉽게 데이터를 입력받는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는 게 스캐너예요. 스캐너. 그 시스템 인으로 짜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복잡하게 코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만들어놔서 쓴 게 스캐너입니다. 스캐너. 스캐너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뭐 시스템 인을 여기 소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소스 나와 있죠. new 스캐너 이렇게 해서 해라. 맞죠? 예, 스캐너 마우스가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대로 썼어요. 세미콜론. 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스캐너 안에는 저희가 스캐너 안에는 이제 그 인티저로 넥스트 인티저 이런 것도 있고요. 넥스트 롱도 있고요. 넥스트 스트링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다른 거 안 쓰고요. 넥스트 그냥 넥스트 ln을 사용할 거예요. 그 엔터 친 데까지 입력을 받는 그 여기에 넥스트 인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받아서 쓰는 것은 되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스캐너에 해당하는 입력 객체를 사용하는데 스캐너 쓰시면 한번 써볼까요? 스캐너 점 쓰시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넥스트가 있고요. 넥스트 라인이 있어요. 넥스트가 있고 넥스트 라인인데 한 줄 단위로 읽을 때 엔터 치는 데까지 입력받는 게 넥스트 라인입니다. 넥스트 라인 아시겠죠? 엔터 치는 데까지 입력을 받는 게 그래서 넥스트는 다음인데요. 그 다음 읽을 때 띄어쓰기라면 다음으로 인식을 해요. 저희는 넥스트 라인을 써가지고 문자 스트링을 입력받는 거죠. 무조건 스트링을 입력받는 걸로 사용을 할 거다. 왜 이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면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죠? 넥스트 라인 이렇게 쓰셔서 사용할 건데. 요 넥스트 라인 부분이 문자열로 그 한 라인을 입력하는 건데요. 한 라인 엔터 친 데까지 엔터 입력한 데까지 하나의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입력한다. 그럼 결과는 스트링이 되는 거죠. 이게 한 줄 단위로 데이터가 막 그 통신을 통해서 막 넘어오죠. 서버 쪽으로 넘어올 때 무슨 처리를 한다고요? 문자열 처리를 한다. 아시겠죠? 문자열 처리. 문자열로 무조건 들어온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넥스트 라인을 씁니다. 무조건 자바할 때부터 넥스트 라인. 그래서 인티저로 변환을 하든지 변환하는 프로그램 짜셔야 돼요. 짜가지고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게 많은데 저희는 요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코딩을 해라.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있다고 생각해서 코딩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스캐너라는 걸 해서 썼는데 요건 지금 입력받는 거예요. 입력받는 것은 그 데이터가 출력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데이터가 출력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력을 하라고 시키는 거지 얘가 데이터가 밖으로 출력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이러면 콘솔 창이 자동으로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뭔가를 하게 출력을 해놔야 돼요. 자,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 시켰죠? 이름. 아시겠죠?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럼 칫솔을 한 개 만들어서 자, 칫솔 한 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입력하라고 촉이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점 쓰겠습니다. ln을 쓰면 다음 줄에 입력하셔야 되고요. ln이 없어지면 요 뒤에다가 입력을 바로 하세요. 뒤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저는 붙여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이렇게 써주고 ln을 지워요. 그래서 지워지면 한 줄을 입력 받습니다. 한 줄을 입력 받으시면 그냥 내비두면 입력 받고 버리는 거죠. 다음에 쓸 수 없어요. 출력할 때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선언하셔야 돼요? 변수. 저장을 해두려면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장에 배우는 변수가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컴퓨터 내부에 저장하기 위해서 무슨 타입으로 저장해요? 스트링 타입. 넥스트 라인 갖다 대보세요. 갖다 대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스트링으로 되어 있네. 스트링. 그럼 변수 타입을 뭐로 지정해야 돼요? 스트링으로 지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스트링. 자, 지정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지정하셔야 되고요. 스트링 지정하셔야 되고 네임 이꼬르.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오른쪽 걸 전부 다 처리를 해서 오른쪽 걸 처리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막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입력한 내용을 입력을 받아서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서 이쪽에 넣어준다. 저장하는 거죠. 네임에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처리를 하시고요. 출력한다. 시소로. 시소. 당신의 이름은 뭐 당신의 이름 땡땡 네임을 붙여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컨트롤 S를 눌러야 되는데 컨트롤 D를 잡고 옆에 있는 손이 크다 보니까 컨트롤 D를 건드려서 한 줄 지우기. 컨트롤 D가 한 줄 지우기입니다. 한 줄이 자꾸 지워지는데 예. 컨트롤 G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G 누르시면 이제 얘가 원상복귀 되죠. 그래서 이제 지웠던 거 해보십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F11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고요. 입력하세요. 뜨고요. 입력합니다. 엔터칩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름 이영환.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신 거죠.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밑에다가 나이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어요. 나이 아시겠죠? 나이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럼 스캐너가 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정의하는 건 필요 없고요. 이때 사용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스캐너라고 쓰시면 돼요. 변수는 한 번만 선언해야지 두 번 선언하면 위에 있다. 아시겠죠? 위에 있으니까 그냥 스캐너 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거 스캐너 점에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제 받으면 나이를 뭘로 받아요? 내가 입력한 나이를 문자열로 받습니다. 아시겠죠? 문자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 나이를 문자열로 입력하는 거죠. 나이를 문자열로 입력받는다.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변수에 저장한다. 되셨고요. 자, 문자열이니까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인티저로 바꿔야 되겠죠? int 변수에 입력받은 변수를 입력받아 놓은 변수를 뭘로 바꿔야 돼요? 인티저로 바꿔야 돼요. int로 변환한다. 그거를 나이를 출력을 하는 거죠. 5번 출력한다. 나이를 출력한다. 자, 코딩 한번 해보실 텐데요. 나이를 문자를 입력받습니다. 문자열이니까 변수에다가 뭐 스트링으로 지정을 해야겠죠. 스트링이고요. 그 나이인데 문자열이다. 뭐 str 이 정도 써주시면 돼요. age 사용해서 문자열 나이다. 아시겠죠? 거꾸로 쓰셔야 돼요. age string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써주시고요. 스트링이 age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입력을 받을 때 스캐너에서 스캐너 점 똑같아요. next line이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next line 해가지고 받으시면 되고 세미콜론 찍으시면 글을 받습니다. 근데 뭐 무슨 항목 입력받는지 알아야 내가 이제 입력할 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당신의 나이를 입력하세요라고 이제 쓰는 거죠. 자, 실소 해가지고요. ln 지우겠습니다. ln 지우면 네, 자, 나이 입력하라고요. 자, 당신의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거 한 개 만드시고요.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하시면 지금 이제 얘는 나이를 입력하긴 했는데 연산이 안 돼요. 아시겠죠? 연산이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연산이 되게 하려면 인티저로 바꿉니다. 인티저 int age 얘가 지금 age죠. 이꼴 쓰시고요. 문자열을 인티저로 바꿀 때 사용하는 래퍼 클래스 인티저 int 이렇게 써서 여기다 str age를 넣으시면 인티저가 됩니다. 아시겠죠? 인티저로 만들어서 이거는 연산이 됩니다. 요 위에 건 연산이 안 되죠. 스트링으로 만들면 연산이 안 됩니다. 요 밑에 있는 age는 연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연산이 돼서 사용이 되도록 만드시고요. 나이를 출력한다. 뭐 실소 해가지고 출력하시면 되겠죠? 실소.
자, 당신의 나이는 이제 땡땡 나이 땡땡 쓰겠습니다. 땡땡 플러스 이제 사용할 때 에이지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 인티저로 바꾼 나이를 출력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7 눌러서 실행하시면 이 나이 이름을 입력하세요. 위에 이름 입력해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거 찍힌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로 가겠죠? 그 12번째 줄을 이제 실행을 한 거고요. 스캐너 생성을 한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출력을 한 거예요.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시작한 거죠. 스캐너.넥스트 라인이 여기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요겁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치는 거죠. 자, 이영환입니다. 이렇게 쳐서 엔터 치면 입력을 받고 이런 얘기죠. 여기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고요. 커서가 깜빡이면서 입력을 하면 이쪽으로 저장을 하고 저장된 거를 다시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당신의 나이를 입력하세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나오고요. 저희 나이는 지금 이제 입출 시장에서 지금 56살. 엔터 치시면 당신 나이는 이용할 56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입력하는 것을 쓰시고요. 나이를 입력을 하시면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스캐너.넥스트 라인이 껌뻑이고 있는 거예요. 커서 껌뻑이면서 입력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시죠?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 이제 나이를 이쪽에다 집어넣어요. ST를 집어넣어 사용하고 여기다가 다시 인티저로 만들고 나이를 출력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컨트롤 F11 누르시고요. 저희 이제 이영환 그냥 치시면 자리를 잡아줘요. 자기가 알아서 한 글자 치면은 자리가 이상한 데 들어가는데 계속 치시면 자리를 잡아줍니다. 입력한 자리를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치라는데 AAA 쳐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숫자 형태가 아니에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 나오면서 인풋된 스트링 AAA는 이제 숫자 형태가 아닙니다. 블랭크 같은 거 섞여도 안 돼요. 블랭크도 섞이지 않아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숫자가 돼 있어야 integer.parseInt에서 오류난 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오류는 요게 메시지예요. 넘버, 포맷, 숫자 포맷에 해당되는 예외가 발생됐고요. 입력된 게 AAA예요. 이렇게 AAA라고 쓰는 스트링이 입력돼 가지고 얘가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for input streaming에 해당되는 넘버 포맷 익셉션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요거 우리가 짠 거 아니죠?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류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죠?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티저 여기서 요것도 우리가 짠 거 아니죠? 인티저 잡아 됐죠? 인티저 파이널티 여기서 오류가 났고 지금 여기서 오류가 났는데 이거를 처리하다가 여기서 오류가 난 거예요. 오류가 났고 요거 전에 있는 프로그램이 요겁니다. 인티저라는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났고 그 전에 있던 게 요거예요. 요거이고요. 그 전에 있었던 프로그램, 요게 이제 내가 짠 프로그램이죠. input, name, and print. 점 잡아. 맞죠? 되셨나요? 맨 위에서부터 내가 짠 프로그램을 찾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게 오류 메시지고요. 요게 오류 메시지입니다. 요런 것 때문에 오류가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난 순서대로 이렇게 밑에 순서대로 이렇게 쭉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알려주는데 저희가 짠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짠 프로그램. 이해되시죠? 짠 프로그램 찾아야 한다. 그게 이제 요거예요. 20번째 줄에서 우리가 난 거죠. 클릭을 하시면 요겁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났다. 아시겠죠? str이 문자 그 숫자 형태가 아니에요. 숫자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류가 난 거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되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오류가 입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류를 입력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키보드로 막 누르다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바도 눌러지고 다른 숫자도 눌러지고 이상한 거 막 눌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프로그램이 멈추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예외 처리라는 걸 해요. 자바 책에 보시면 이제 예외 처리라는 게 나옵니다. 제바책 목차에 보시면 지금 이제 그 문법상은 틀린 게 아니니까 문법상으로 컴파일할 때까지는 입력 처리를 잘 해줍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가 나지 않아요. 오류가 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예외 처리가 나버리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챕터 10장에 보면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면 아시겠죠?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면 예외가 발생이 된다.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것이 챕터 10장에 가서 나옵니다. 챕터 10장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자바 기본적인 것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거 공부를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외가 난다. 예외가 나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 저 오리온하면서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빨간색이 회색으로 변했어요. 회색으로 변했다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다.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F11.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갔다. 빨간색. 요거는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 중이다. 종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 중이다. 되셨나요? 진행 중이다. 강제로 종료하려면 얘를 눌러버리면 강제 종료가 됩니다. 강제 종료. 그래서 이제 그 실행되고 있는 거를 중간에 끊고 야 이제 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를 빨간색 누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쓰셔가지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름을 입력 받으시고 이제 처리하시면 정확하게 뭐 이렇게 L2 쓰시고 당신 나이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프로그램 다 찍고 프로그램 종료되면 얘는 자연적으로 프로그램 오류가 안 났는데 자연적으로 프로그램 종료된 거고요. 아까는 이제 오류가 나서 이제 강제적으로 종료를 시키고 빠져나와 버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하고 변수 저장하고 출력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습니다.